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 밤 8시 41분이고요. 하윤이는 유자씨가 재우는 중이고 저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아기띠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산책하면서 하윤이를 보통 재우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우산은 뭐 그냥 들만 했는데 약간 조금 이제 쌀쌀한 거 같아가지고 올라와서 하윤이 옷이랑 유자씨 옷을 다시 챙겨서 내려갈까 하다가 그건 또 그거대로 유자씨가 귀찮다 그래서 그냥 방에서 재우고 있습니다. 대전에 갔다 왔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갔다가 오늘 왔거든요. 근데 대전 갔을 때 원래 좀 찍으려고 했었어요. 상추씨 영상을. 그런데 바보같이 마이크를 안 가지고 가는 바람에 오늘 돼서 찍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대전에 내려갔었는데 왜 갔냐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근데 추석 때 또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이번 주에 한 주 앞서서 갔다 온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처가댁,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추석 때는 이제 처가댁만 가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나중에 내가 만약에 결혼이라는 걸 한다면 명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하는 걸까? 그런 약간의 뭔가 걱정 같은 거? 결혼할 사람도 없으면서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먼 미래를 그냥 상상하면서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뭔가 약간 트러블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약간 또 감정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참 성격이 이상한 것 같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무 키워가지고 사서 걱정을 하는 그런 성격이 참 싫은데 뭐 어떡합니까? 이것도 전데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대전에 내려가서 첫날에는 그냥 좀 쉬었습니다. 가자마자 조금 잤던 것 같고 하윤이도 낮잠을 제 기억에는 한 3시간 정도 잤거든요. 3시간씩 낮잠을 자는 일이 거의 없는데 낮잠을 자서 저도 자고 유자씨도 좀 자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는 저녁 먹고 저녁 때만 잠깐 이제 유자씨랑 산책을 했죠. 하윤이 재워놓고 원래 집에 있을 때는 하윤이가 자도 산책을 하기가 참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하윤이를 봐야 되니까 그 아기용 그런 CCTV 보면서 잠깐 집 앞에는 외출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럴 용기는 좀 안 나가지고 걱정이 돼서 보통은 이제 하윤이 재우면은 저희도 그냥 집에 있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께서 어쨌든 좀 봐주실 수 있으니까 둘이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시작하자마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동네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다이소를 갔는데 저희 집에 이제 대전 집에 선풍기가 2대가 있는데 하윤이가 이제 혹시라도 손가락을 넣을까봐 다이소에서 그 선풍기 망을 2개를 샀어요. 그럼 약간 막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 이제 하윤이를 재우고 저희 둘이 자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윤이가 깨서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에다가 손가락을 넣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풍기 망을 샀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쿠팡에서 선풍기 망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뭐랄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애기가 그걸 혼자 베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냥 쿠팡에서 샀어도 괜찮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랑 똑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뭐 당연히 있을 확률이 매우 적겠지만 혹시라도 집 말고 다른 장소에 가서 선풍기가 있는 공간에 선풍기 망이 없는데
이거를 쿠팡에서 시켜야 할지 다이소에서 사야 할지 고민을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오신다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네, 쿠팡에서 조금 더 촘촘하고 쫀쫀하고 선풍기 뒤에까지 감싸줄 수 있는 네, 그런 선풍기 망을 좀 사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그 다이소 옆에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도 좀 구경 좀 하고 슬슬 이제 걸어가지고 동네 구경하다가 무인 카페가 또 있길래 거기서 그냥 음료 한잔하고 그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뭐였더라? 맥북 사서였나 아이패드 사서였나 뭐 핸드폰 사서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애플 기기를 사면 애플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권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보면은 애플 아케이드를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플 아케이드가 뭐야?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들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매달 6,500원씩 결제를 하면은 조금 더 뭔가 그냥 무료 게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고퀄리티의 그런 게임들, 약간 좀 이런 패키지 게임 같은 느낌들, 뭔가 과금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그냥 돈 주고 사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의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차피 무료로 해주는다고 하니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 무료 이용을 수락을 하고 들어가 봤는데,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잠시만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갑자기 오랜만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숨이 너무 가빠지네. 갑자기 심장이 마구 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말을 빨리 해서 숨이 차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 애플 아케이드에 들어갔더니, 다른 게임들은 별로 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NBA 그 농구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아가지고 조금 해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NBA 라이브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독돼서 엄청나게 재미있게 열심히 했거든요.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가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재미있게 했을 때의 그 느낌 같은 것들이 막 이제 좀 느껴지면서 갑자기 뭔가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게임을 둘러보면서, 사실 요즘에는 NBA를 뜨문뜨문 보긴 했는데, 그냥 그런 제가 잘 아는 선수나 엄청 유명한 팀이나 엄청 유명한 선수의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고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만 확인만 하는 정도였었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신인 선수들도 좀 찾아보고, 어쨌든 오랜만에 되게 제 원래 취미였던 NBA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는 것을 애플 아케이드를 깔고 NBA 게임을 설치를 함으로써 하게 돼서 잠깐 좋았다. 첫째 날에만 했던 건 아니고 그 뒤에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했었는데, 잠깐만요. 숨이 가쁘지? 갑자기 너무 울렁울렁거려가지고 이상하네요, 기분이. 문을 좀 열어놓고 해야 되나? 밖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해서 방 안에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제가 요즘에 가끔씩 겪고 있는 심리적인 미니 발작 같은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째 날은 그렇게 보냈었고, 둘째 날은 그 대전에 뿌리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아버지랑
하윤이랑 유자 씨랑 이렇게 넷이서 차를 타고 갔어요. 네. 정문 주차장을 찍고 갔는데 침수 때문인 건지 뭔지 거기 막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붙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를 이제 거기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후문 쪽으로 돌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후문 쪽에는 이제 계단으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계단이 조금 있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유자씨가 하윤이를 아기띠로 안고 제가 이제 짐을 들고 아버지가 유모차를 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도 어릴 때 아마 가봤었을 것 같은데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마 가봤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사실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기억은 뭔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굉장히 큰 잔디 운동장 같은 게 있고 그 옆으로 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옆으로는 강 같은 것도 흐르고 그리고 저는 뿌리공원이 그냥 왜 뿌리공원인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갔더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각 그런 하여튼 본인의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이제 막 어떤 성씨고 뭐 어떤 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런 뭐 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성씨별로 막 엄청 이렇게 막 수십 개가 거기에 따다다닥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비석 같은 게 막 세워져 있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저도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가게 되면은 한번 그쪽도 이제 돌아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가시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뭔가 약간 버킷리스트를 이루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윤이랑 뿌리공원을 굉장히 뭔가 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자전거 타고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좀 거리가 있는데 가끔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만의 뭔가 약간 힐링되는 공간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근데 그 장소를 이제 자기 손녀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어릴 때는 아빠랑 그렇게 뭐 어디를 놀러 다녔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왜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던 건지.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의 저희 아버지는 보통 주말에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날 저녁에 술을 왕창 드시고 주말에 주무시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뭐 어땠는지 정확하게 제가 뭐 기록을 해뒀던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냥 어린 시절에 기억하기로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60세가 넘으시고 네. 손녀를 보시더니 돌아다니고 싶으셨는지 네. 뭔가 그런 예전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하윤이한테 주말에 숙취 때문에 방에서 계속 쉬고 있는 그런 아빠는 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말에도 일하시는 것 때문에 나가실 때도 많이 있으셨는데 저도 사실 가끔씩 이제 삘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막 밤에도 하고 약간 이제 무계획으로 그냥 일이 잘 될 때 일을 몰아서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 갔을 때도 막 밤에 새벽에도 계속 일하고 낮에는 또 자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아빠의 약간 과거의 모습을 일정 부분 닮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저는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뻗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날은 그렇게 했었고 저녁 때는 어머니께서 피자를
드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어머님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자기네들은 이제 뭐 자식들이 내려오면 가끔씩 뭐 피자를 시켜 먹는다, 콤비네이션 피자를 시켜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콤비네이션 피자라는 게 좀 궁금하셨나봐요. 어떤 것인지. 어머니께서는 피자를 거의 시켜 드시질 않으니까 피자 종류 같은 거 사실 잘 모르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네. 콤비네이션 피자를 시키진 않았고 불고기 피자 반, 네, 단호박 피자 반 해가지고 반반 해서 시켰고 그 알볼로 피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네, 대전까지 가서도 부모님과 알볼로 피자를 먹게 됐고 대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콤비네이션 피자라는 게 뭐 특별하게 대단한 뭐 엄청난 피자가 아니고 그냥 요 불고기 피자랑 비슷한 건데 조금 이제 구성이 다르고 이름이 그냥 콤비네이션 피자인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고기 피자랑 단호박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이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 네, 대전에 가가지고 어머니께서 먼저 피자를 먹자고 하셔가지고 피자를 먹게 되는 이런 횡재를 하게 될 줄은 그렇게 운이 좋은 식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먹게 됐고요. 네, 들으실 때는 잘 못 느끼실 텐데 하윤이가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잠깐 녹음을 중단하고 하윤이랑 좀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네. 대전 갔다 왔던 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셋째 날에는 그 대전 근처에 동학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계룡산 있는 곳에 거기에 좀 큰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요즘에 약간 그런 초대형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데들이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좀 그런 큰 카페들 몇 번 가보니까 뭔가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 북적북적하고 테이블 다닥다닥 붙어있는 좀 그런 카페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거는 아닌데 이번에는 그냥 좀 대전에서 살짝 벗어나서 어딘가에 가서 좀 구경을 좀 해보자 라고 유자 씨랑 이야기를 했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정확한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동학사에 있는 카페까지 가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네, 더 크루즈였나? 그런 카페였는데 지하 1층도 있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었나?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에 비해서는 빵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약간 베이커리 카페나 초대형 카페들은 빵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 막 브런치 메뉴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곳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그냥 빵만 좀 있고 네, 커피 팔고 내부가 굉장히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자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셋째 날이니까 일요일에 갔던 건데 일요일 치고는 사람이 그렇게 뭐 인구 밀도가 높지는 않아서 네. 확실히 느낀 거는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전이든 네. 동학사든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네.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저는 뭐 마셨지? 저는 그냥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차가운 아메리카노 마시고 유자 씨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그 요즘에 조승우 작가님이라고 한약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책 중에 하나가 채소 과일식이라는 책이 있고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된 채널에 출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고 조회수도 많이 터지시는 되게 요즘에 약간 건강계에서 약간 떠오르는 스타? 떠오른 지 좀 오래되시긴 했다. 하여튼 좀 핫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커피가 몸에 안 좋으니까 최대한 마시지 말고 마실 거면 좀 따뜻한 커피를 마셔라. 왜냐면은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차가운 커피 같은 것들을 마시면 무슨 이유 때문에, 네, 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다. 네, 뭐 물론 차가운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뭐 몸이 한 방에 맛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급적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동영상을 유자 씨랑 같이 봤고, 유자 씨는 바로 네, 실천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실천을 못하고 네, 차가운 거를 마시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유자 씨는 따뜻한 거 마시고, 약간 망고 크루아상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크루아상 가운데를 좀 갈라가지고 약간 뭔가 노란 색깔 크림이었는데 아마 망고 크림인 것 같아요. 망고 맛이 나는 크림, 그거 가운데다 뿌리고 위에다가 망고를 몇 개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생망고 같지는 않고 그냥 뭔가 냉동 망고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근처에 제 대학교가 있거든요. 제 모교,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근처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차 타고 한 25분 정도? 20분 정도 가면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에 촬영 조명과라는 이제 학과가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뭔가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줄줄이 서서 거의 한 3, 40명 정도는 돼 보이던데, 저는 처음에 뭐 이렇게 주말에 모여가지고 기합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 과가 군대도 아닌데 군기가 좀 빡셌다고 해야 되나? 과의 그 뭔가 선배들의 그 뭔가 네, 어쨌든 좀 되게 빡센 과였어요. 뭔가 이렇게 기합 같은 것도 많이 받고 뭐 그런 과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내가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야?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과가 빡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무슨 행사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입장 연습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차 세우고 유자 씨는 하연이 유모차에 태운 상태로 산책하고, 저는 그 운동장 옆에 있는 농구장에서 농구를 좀 했죠. 제가 요즘에 어딜 가도 농구 골대가 있는 곳에서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차에다가 늘 농구공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바람을 가득 채워가지고. 네, 거기도 농구장이 있어가지고, 그 농구장은 제가 정말로 살면서 그 농구장에서 보낸 시간이, 제가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3년제 전문대인데 3년 동안 정말 거기에서 농구를 한 시간이, 거의 학기 중에는 매일 최소 1시간에서 많이 할 때는 막 4-5시간씩도 했었으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인데, 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고, 뭔가 오랜만에 가서 거기서 혼자 공 튀기고 노니까 괜히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센치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감수성이 폭발해가지고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 건강한 신체로 거기를 누볐던 과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대학교 1학년 때도 농구를 많이 하긴 했는데 거기서 복학을 하고 나서 특히 많이 했었거든요. 2학년 때, 3학년 때. 3학년 때는 그래도 졸업작품 때문에 조금 덜 했던 것 같고, 2학년 때가 진짜 많이 했던 게, 같은 학년에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3년제니까 3학년을 다니고 있는 동기나 후배나 선배들도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농구가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모여야지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한 6명 정도는 모여야지 3대3
반코트로라도 농구를 하니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촬영 조명과 학생들, 뭐 나이 많아봤자 20대 중반이겠죠. 20살부터 20대 중반까지. 하여튼 뭔가 되게, 하여튼 그 친구들이 연습을 끝내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좀 기분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네. 뭔가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해서 이 더러운 사회에, 네. 이 개빡센 사회에 쓴맛을 이제 느끼게 될 테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 중에서 뭐 저랑 안면이 있는 친구가 있다거나 뭐 그런 친구는 한 명도 없죠. 생판 모르는 친구들이긴 한데, 어쨌든 같은 학교로 같은 학교 울타리로 묶여 있다는 그냥 그 점에서 뭔가 괜히 그냥 안쓰럽고, 물론 그 친구들이 뭐 취업해서 즐겁게 일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혼자 농구를 했는데, 네.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옛 추억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같이 농구하던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좀 보낼까 하다가, 괜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취하면 여기저기 전화하는, 잘 지내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술주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술은 안 취했었지만 약간 추억에 취해가지고 네. 잘 살고 있는 옛 친구들한테 약간 좀 몹쓸 짓을 할 뻔했다는. 네. 다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 네, 오르고 있고요. 아무튼 거기서 그냥 이제 집으로 갈까 하다가 그대로 또 제 추억에 잠겨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예전에 살던 자취방 그 밑에 뼈해장국 맛집이 하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까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내가 공주 최고의 뼈해장국집을 맛보여 주겠다, 여자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이게 웬걸? 네,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먹진 못했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옆쪽에 제가 1학년 때랑 3학년 때 자취를 했던 자취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는 원룸이 2개인 것 같은데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투룸으로 되어 있는 자취방이었거든요. 뭐 방 2개, 거실 하나, 뭐 주방 하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방만 2개 있는, 근데 그 방 구석 쪽에 주방이 이제 하나 있고 조그맣게 화장실은 다행히 2개가 있는 그런 곳에서 1학년 때 또 거기 살았고, 3학년 때도 살았는데, 1학년 때는 3명이서 살았습니다.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랑 저의 고등학교 선배가 제가 나온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셋이서 이제 같이 살았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연세였거든요. 1년마다 이제 돈을 받는데 1년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서 나눠서 100만 원씩 냈죠. 뭐 한참 옛날이긴 하죠. 제가 2003년 03학번이니까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인가? 그렇구나. 제가 이제 거의 40이니까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3명에서 나눠서 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1년을 자취하는데 월세만 100만 원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전기세랑 보일러비, 뭐 가스비 이런 거 다 포함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3학년 때도 거기 똑같은 방에 또 살았는데, 그때는 왜 살았냐면 원래 2학기 때는 취업을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 4명과, 아니 동기 3명과, 그러니까 졸업반 3명? 4명이었구나. 졸업반 4명과 2학년 후배 1명, 이렇게 5명이서 거기에서 살았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5명이서 사니까 1년 자취방비가 이제 60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방이 2개여가지고 뭐 그래도 5명이서 지낼 만은 했는데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는 방 한 칸이 한 5평 정도 되는, 아니다, 한 4.5평? 하여튼 2개 합쳐가지고 10평이 아마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남자 복학생들과 2학년 재학생이 모여서 살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그렇게도 지저분한 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방이 생각보다는 너저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한쪽 방은 5명이서 침실로 썼습니다. 거의 24시간 이불이 깔려 있었고, 네. 바깥의 방에서는 이제 컴퓨터 한 2대 정도 있었고, 거기선 보통 요리를 해서 밥을 먹고 뭐 이런 시기였었죠. 네. 그때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뭐 졸업반 4명은 돈을 아끼려고 뭐 거기 살았다고 치는데, 그때 같이 살았던 2학년 후배는 무슨 깡으로 선배 4명과 그 남자 선배 4명과 같이 살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네. 용기가 대단한 친구였던 것 같고. 근데 그 2학년 후배가 어릴 때 어디 수술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면제됐었어요. 군대가 면제였는데, 그래서 같이 살기로 결정이 되고 주변에서 다들 군대는 면제됐는데, 네. 약간 좀 비슷한 걸 한번 경험하게 됐다.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갈구고 괴롭히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군대만큼 힘들거나 뭐 그러진 당연히 않겠지만, 그래서 사회생활을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빠릿빠릿한 친구는 아니고 약간 좀 어리버리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네.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그 친구도 이제는 벌써 30대 한 중반쯤 됐겠네요. 다들 참,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지나고 나면 참 빠르고 계속 늙는 것 같고. 네. 아무튼 거기서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밥집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쪽 저쪽 그 아래쪽에 보쌈이랑 칼국수를 잘 하는 맛집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유자 씨를 한번 데리고 가려고. 제가 대학교 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맛이 좋았고, 그 덕분에 이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았던 곳이어서. 근데 사실 보쌈이라는 음식이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사실 자주 먹기에는 값이 저렴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 돈 주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가거나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고, 왜냐면 또 학교에서 걸어서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걸어서 가면 한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고, 보통은 언제 갔냐면 교수님이 가끔씩 이제 밥을 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밥 사주실 때 이제 교수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가서 먹었었던, 그래서 칼국수랑 보쌈이랑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보쌈 소자 하나랑 칼국수 하나랑 공깃밥 하나 추가해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그 집이 그 뭐 이름이 뭐였더라, 초당 칼국수인가 뭐 그런 집인데, 제가 그때 그 보쌈, 그 집에 그 보쌈 무에 한번 이제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제 보쌈무의 그 최고의 기준은 딱 그 집 그 보쌈무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 맛있던 것도 있지만, 그 보쌈무들도 약간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약간 이렇게 그 무말랭이 같은 막 그런 걸 주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보쌈무긴 한데 좀 무생채 같은 느낌인 데들도 있고. 근데 거기는 약간 스타일이 굉장히 그 양념, 그 고춧가루랑 그 양념이 많고 꾸덕해서, 이렇게 그냥 보쌈무를 좀 이렇게 보쌈무만 두면 뭔가 그게 그 보쌈무인지 잘 모르는, 뭔가 그 고춧가루, 그 고추장 양념 속에 그 무들이 약간 파묻혀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양념이 굉장히 많고 색깔이 굉장히 짙고
이런 곳이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공주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가실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강추드립니다. 이름 한번 찾아봐야겠네. 잠시만요. 초당 맞네요. 초당 칼국수 보쌈이라는 이름의 가게이고요. 근데 거기가 특이했던 게 저도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질 않았었는데 보쌈을 시켰는데 약간 보쌈이랑 족발이 좀 같이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쌈은 그냥 그 하얀색 고기, 비계와 살코기가 적당히 붙어있는 그런 보쌈만 생각했는데 보쌈도 있는데 족발도 좀 뭔가 같이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보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여멀건한 보쌈보다는 뭔가 조금 그 단면, 그 겉에 면 쪽에 약간의 뭔가 양념이 좀 묻어져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윤이 이제 밥 먹일 시간이 돼가지고 그 이유식 그 맘마밀이라고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 있잖아요. 그런 약간 용기 안에 이유식이 들어있는 그런 이유식이 있는데 그거를 한 팩 가져갔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비상식량으로. 근데 그거는 양이 이제 하윤이가 한 끼 먹기엔 양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흰 공깃밥 그냥 저희가 먹지 않은 거 새 공깃밥을 반 정도 섞어가지고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더 크면 바깥에서 이렇게 뭔가 식당에 왔을 때 식당의 음식을 활용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뭔가 조만간 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유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애기 숟가락으로 퍼서 주고 아니면은 뭔가 이런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유아 휴게실에 가서 아기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먹이고 하여튼 조금 뭔가 보통 어린이들 밥을 먹이는 것보다는 좀 더 과정이 약간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칼국수 집에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생략된 상태로 밥을 먹이는 걸 한번 경험을 했더니 네 뭔가 또 부쩍 큰 것 같은 네 뭐 얼마 크진 않았지만 이제 10개월 정도 됐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기 하윤이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어제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이 된 거구나. 네, 월요일에 찍다가 화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요일날 영상 올라갔는데 거기에 흰머리가 너무 많다고 약간 좀 관리 좀 하라고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네. 너무 늙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을 해주는 건지 먹이는 건지 약간 좀 헷갈렸는데 그리고 하윤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 육아 채널인 건가 뭐 이런 댓글들. 그리고 또 하윤이 약간 그 어린이집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이제 일찍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약간 어린이집 보내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네. 뭐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보낸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정해서 저희 생각대로 보낸 건데 뭔가 너무 네, 태클이 심하다. 네. 아니 내 자식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내가 무슨 애를 학대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어린이집 본인들 기준보다 조금 일찍 보냈다고 참 뭐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들 인생은 그렇게 참 철저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래도 참 오지랖이 가끔 좀 심하다고 느낄 때가 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그거마저도 뭐 그냥 제가
제 일상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뭐 하윤이 좀 어린이집 일찍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희도 사실 가슴이 아프죠. 더 나중에 보내고 싶은데 예정보다 일찍 보내게 된 거라서. 근데 나 늙었다고 하는 거는 네. 사람이 늙지 그러면은 애기 키우고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흰머리도 좀 생기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밀랍 인형도 아니고 마네킹도 아니고 그쵸? 그럼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은 본인 사진이나 좀 공개를 하고 뭐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그렇게 젊음을 잘 유지하고 계신지, 얼마나 그렇게 싱글싱글 탱글탱글하게 살아 계신지 좀 보여주시고 네, 뭐라고 하시면 노하우를 좀 전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시다면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전에 갔을 때 영상을 좀 찍었어요. 이틀 차까지는 영상을 좀 찍었는데 3일 차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동학사에 있는 카페를 가기 전에 갑자기 또 약간 심리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이상해져가지고 그날 하루는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좀 갑자기 그렇게 기분이 막 많이 좀 다운되고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운되고 그럴 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터져 나오는데 약간 우울한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막 불안한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숨이 좀 가빠지거나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데 그 다양한 방식들이 다 좀 짜증납니다. 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예를 들면 하윤이 거실에서 놀고 있고 유자씨 그냥 뭐 쉬고 있고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데 아니면 그냥 요리하는데 갑자기 막 두근두근해지면서 막 불안해지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다 뭔가 망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안 될 것 같고 막 하여튼 되게 네,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는 못 찍었고 4일째 되는 날에도 안 찍었습니다. 왜냐면 셋째 날에 못 찍다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거랑 셋째 날을 건너뛰고 마지막 거랑 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어 붙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을 촬영을 망쳐버려가지고 넷째 날은 그냥 안 찍었고 그래서 아마 대전에 이번에 갔던 거는 영상으로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아마도 뭔가 이 좀 영상이 기승전결이 없달까? 네. 기승하다 그냥 끝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4일 정도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즘에 약간 이 마음 상태 때문에 촬영을 종종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뭔가 예전보다 좀 덜 나온다고 해야 되나? 분량 자체가.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는 못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심리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약속이 좀 있었어요. 몇 개.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다 취소를 하고 네.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들도 거의 안 잡고 있고 내일은 이제 문쌤 센터 가서 운동은 하는데 운동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친목을 위한 만남이나 모임은 네,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제가 원래는
사람을 거의 그렇게 막 많이 만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만나긴 했는데 굉장히 그냥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 친구들도 예를 들면 막 한 2, 3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한 그 무리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친구를 한 번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되게 그렇게 막 자주자주 보고 막 하여튼 누군가와 만나서 그 교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얻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만나서 놀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면 좋아요. 그 순간에는 되게 좋은데, 뭔가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쌓이다 보면 그 어떤 순간에 그냥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 약간 양이 너무 넘쳐 흐르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갑자기 뭔가 약간 방전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떤 식으로 그게 발현이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약속이 5번이 있는데 어떨 때는 5번의 약속을 모두 소화를 하고 나서도 기분이 그냥 좋고 사람들 만났던 게 너무 좋고 이럴 때들이 있고, 어떨 때는 5번의 약속을 잡았는데 한 2번째 만남에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3번, 그 뒤에 남은 이제 3번, 4번, 5번째의 만남들이 굉장히 막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한결같으면 저도 좀 덜 헷갈릴 텐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같은 만남들을 피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당연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니까. 아예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외톨이가 또 되고 싶진 않거든요. 네. 이상하죠? 지 맘대로죠. 네. 외톨이가 되고 싶진 않지만 가끔은 뭔가 모두와의 연락과 만남을 차단한 채 혼자서 뭔가 고독해지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말을 하면서도 참 제 성격이 요상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넷째 날이죠. 대전에 갔던 넷째 날이고 이제 오늘 서울에 올라왔는데, 네, 올라와서 저녁에 쿠팡으로 채소랑 과일을 잔뜩 시켰습니다. 내일부터 유자 씨랑 채소 과일식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승우 그분 책이나 영상을 좀 보고 나름 감명을 받아서 좀 비슷하게 따라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채소랑 과일만 먹는 거예요. 채소랑 과일만 먹되 7대3 정도 비율로 3만큼 그냥 일반적인 식사나 고기나 가공식품을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식단을 제한한 다이어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걱정이 많은데, 원래는 아마 제 기억에 저번 영상에서 다이어트를 레몬 디톡스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날 영상을 찍고 다음날에 바로 몸살 감기가 세게 와가지고 목도 퉁퉁 붓고 인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몸 컨디션 상태에서 레몬 디톡스까지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레몬 디톡스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그날 밤에 쿠팡으로 로켓프레쉬로 레몬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냉장고에 그 레몬이 그대로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레몬 디톡스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레몬 술을 마시는 거 자체가 건강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그거는 그냥 즙 짜서 먹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제가 예전에도 채소 과일식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건강도 많이 좋아졌었고 체중도 많이 좀 줄어들었었고, 근데 그때는 채소 과일식을 제가 좀 잘 할 수 있었던 게 여름에 했었는데, 다행히 여름에는 좀 맛있는 과일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맛있으니까 네, 잘 했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10월 달이고 여름만큼 맛있는 과일들은 없으니까 가을에는 뭐 사과나 뭐 그냥 바나나나 뭐 이런 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언제였더라? 10월 중순인가? 10월 10 며칠이라 했는데 10월 하여튼 중순쯤에 아는 분이 스튜디오를 이제 개업하셨는데 거기 사진 찍어준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살도 좀 뺄 겸, 네, 뭐 포토샵으로 잘 해주시긴 할 텐데 그래도 본판이 좀 이제 날씬한 상태로 사진을 찍은 걸로 포토샵을 한 거라 그냥 한 거랑은 좀 다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지금 아마 90kg 정도 나갈 텐데 한 5kg? 네, 5kg 정도만 빼고 사진을 딱 찍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글을 몇 개 보다가 예전에도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안 한 다이어트가 없거든요. 뭐 레몬 디톡스도 하고 과일식도 하고 막 그런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했던 거긴 한데 3개월 동안 거의 몇 킬로였더라? 18kg인가 20kg인가 거의 그 정도를 뺐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요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큼의 의지력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저의 4일 동안 네, 대전에서의 일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강과장 채널에는 그러니까 그 대전에 갔던 거는 영상을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커서 네, 업로드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는, 그래서 상철씨 채널에서만 유일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오늘 참 사연을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사연은 다음에 읽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내일부터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